지난 시간까지 이론상 서문 경제, 그 경의 제목에 대한 그 회의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론상 서문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의 제목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그 경 제목 속에 이론상 서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경 제목 속에. 그래서 경의 제목을 우리가 경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론상 전체 서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론입니다. 이제 경제는 이론상 서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론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경의 제목은 이런 쌍까지 붙였죠. 그런데 이건 상은 빼버리고 이론은 이랬죠. 이게 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론 쌍의 약칭입니다. 이론은요. 약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요, 지시대명사죠. 지시명사. 뭘 지시한다 그러죠. 제가 이제 익산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딱 타고 총부 갑시다 그러면은 잘 알아듣는 택시기사는 예 원불교 총부죠 그렇게 이제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총부요 이제 그래요. 예 총부요. 내가 또 그러거든요. 그게 원불교 총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원불교 총부라고. 그게 이제 그 약칭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약칭이죠. 총부는요. 그 자꾸 총부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 타거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알려주지 이 사람들에게요. 그냥 총부 가자고 하면은 언뜻 그냥 그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택시만 타면은 총부 갑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알아들으면은 총부로 가고 못 알아들으면 원불교 총부 말입니까? 하면 하긴 하면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지시명사죠. 지시명사는요, 이 명사는 이론이죠. 이론인데, 이 명사가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지시하는 내용. 그 지시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론쌍이에요. 이론쌍을 지시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론은 이론쌍의 약칭이면서 이론쌍을 지시하는 그와 같은 명사를 제일 처음에 사용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문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요. 진리장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론은 이렇게 쓰십니다. 이론은 이렇게 하셔요. 또 법어에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원쌍은 이렇게 하죠. 이 원쌍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시고 그때 적합하게 그 단어를 축약하기도 하고 또 확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경문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쌍은 이렇게 하고 또 진리장에서는 이론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 서문
중간에 가보면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런 상을 채받아서 그랬죠. 그건 또 이런 상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넣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넣을 것이 좋은가 안 넣을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다 대종사님께서 친지하시면서 말이죠. 이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선택하셔서 이제 연상 선문을 이렇게 친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그 이론상의 약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문이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써야지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잘 돼요. 한문으로 써야지요. 언어. 도단의 입정처. 자, 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자, 언어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말이죠. 언어는 말. 그래서 지난번 경제 때 얘기했나요? 인간이 만든 전달의 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언어라고 했죠? 언어. 인간이 만든 전달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인간만이 만든 전달의 수단이 언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어는요, 이것은 인간만이 만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일정한 이런 언어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소리 해가지고 하여간 자기들끼리는 아마 느낌이 통할 거예요. 그래서 느낌의 통로라고 전에 전달하는데 얘기했죠. 그 느낌의 통로를 통해 갖고 소리를 통해서 다 하지만 더 저도 알겠어요. 가끔 산책을 이렇게 가면요, 양산 우산을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요, 이게 이제 그 새들이 새끼를 해가지고 이게 막 날 때 아니습니까? 이런 놈들이 옆에 이렇게 막 뻘뻘 걸어다니고 제가 가면은 도망쳐가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저 천장에서요, 어머니들이 깍깍깍깍 하고 돌아다녀요.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나가 해코지 안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요. 나는요, 내 갈 길만 갔다가 또 갈 길로 갔다 오고 갈 길 갔다 오고 하는데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언어지요. 언어지만도 인간이 만든 언어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언어들은요. 그래서 언어는 인간만이 만들었다. 자, 언어가 나왔으니까 인류가 만든 언어가 몇 개냐? 언어가 6,000개예요. 엄청나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된 언어예요. 인류가 만든 언어가 6,000개예요.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6,000개 유네스코에 등록됐는데, 이 중에요, 6,000개 언어 중에서 문자를 가진 언어가 몇 개인가 하면은, 제가 300개라 그랬죠. 예. 300개. 300개만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가지고. 그러면 6,000개의 언어 중에서 문자가 없는 언어가 많다 이 말이죠. 자, 이게 6,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제가 왜 언어를 강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천만의 언어 도단이 나왔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000개의 언어 중에서요, 이게 지금 과거 선천시대 언어다 이 말이죠. 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언어들이 말입니다, 계속 없어집니다.
지금은 없어져요. 자, 이제 내가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만주족 언어. 만주족 있죠? 만주족이 만든 나라가 뭔 나라입니까? 청나라. 청나라가 만주족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것은요, 한국의 유학자들이 엄청난 수모였어요. 중화의 사상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만주족이 말입니다. 청나라를 만들었거든요. 누라찌. 아시죠? 그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주화파와 주전파가 말입니다.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주화파, 주전파가.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세가 말입니다. 청나라로 붙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이 청나라가요, 수도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청나라가. 중국 심양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혜선님도 안 가보셨어요? 지타님도 안 가보셨어요? 아이, 금성님 안 가봤어요? 심양? 중국 심양이요? 예. 심양을 가면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북경에 있는 자금성 축소판이 있어요. 심양이에요. 그러면 심양은 어느 나라의 수도였는가 하면 청나라의 수도였어요. 근데 대대로 중화에 있는 북경 자금성, 이 자금성 아닙니까? 이 자금성의 축소판이 심양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 축소판이 몇 배가 자금성에,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몇 배가 축소됐는가 하면 12배. 그러니까 자금성에 있는 자금성 가보셨어요? 북경 자금성 가보셨죠? 북경 자금성 가보셨죠? 느낌이 어떻던가요? 가보시니까. 어마어마해요. 저는 느낌이 뭔가 하면 황량해요. 황량하죠? 자금성을 저는 보고요, 그 많은 막 엄청난 참을 자금, 건물을 갖다 쳐발랐는데, 그 많은 건물들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자금성 전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왜 나무를 안 심었겠습니까? 그렇죠. 개한 때문에요. 개한들이 숨어 있을까봐요. 자금성 전체에다가 나무 하나를 안 심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역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도요.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어떻게 됐을까, 왕궁이? 예? 예. 이렇게 있으면요,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 물이 돼 있어요. 물로 둘러쌌어요. 자, 둘러쌌고, 이 지금 여기 이제 건물 있잖아요. 이 가운데 건물에요. 이 걸음을 딛고 이렇게 가면은요, 이 마룻바닥이 말입니다.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 왜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자객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삐그덕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고는 이게 못 들어오도록, 자객들이 못 들어오도록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왕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길래 말이죠. 보세요. 자금성도 말이죠. 나무 한 그루가 없었어요. 그러고는요, 일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바로 주위에 마루를 까는데도 말인가 소리를 나도록 깔아놔가지고 자객을 방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랬습니까? 창경궁 가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창경궁의 경복궁, 창경궁 다 말이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평화의 민족이고요. 정말 엄청난 민족이에요. 이런 거 보면요, 중국 갔다 와서 이런 거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문화적인 이게 말이죠. 차이예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이 삼국, 동양 삼국의 말이죠. 문화적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문화적 차이에서 이게 이제 또 부작용도 있었어요. 부작용도 그런 얘기까지 함의해야겠네. 예. 자꾸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 김여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김여사. 이게 누군가 하면 조광조. 들어보셨죠? 조광조의 서성이 김광필. 김광필의 서성이 김종직. 이게 뭔가 하면요. 살인파예요. 그 당시에 조정에서 두 세력이 서로 다투었는데 하나는 살인파, 하나는 훈구파. 자, 그런데 조광조가 처형당합니다. 처형을 어떻게 당하는가? 조광조 처형당한 내역 아십니까? 금성이? 이게 말이죠. 참. 우리나라 궁전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그래서 조광조 이 전필제입니다. 필제. 아니 이게 여가 필제고 여가 조정암이에요. 호가 조정암이에요. 조정암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궁례를 시켜가지고 궁궐에 있는 나무잎에다가 꿀러가지고 말이죠. 글을 썼어요. 자, 글을 썼는데 그 글 쓴 글이 뭔가 하면요. 꿀러가지고 나무에다 글을 쓴다니까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써요. 이게 달릴 주자거든요. 초자예요. 달리는 말이 왕이 된다. 이걸 꿀물에다가 써가지고는 나무잎에다가 몇 가지를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꿀물을 그렇게 해놨으니까는 벌레들이 그걸 먹을 거 아닙니까? 이변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래갖고는 조광조가 사약받고 죽어버린. 이거 알으셨어요? 알았구나. 예. 참,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개혁파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말이죠. 조선조 사회를 중종때입니다. 중종때요. 중종때. 연산군이 말입니다. 폭정을 하다가 중종 반정으로 인하였을 때 준종방정을 일으켰던 훈구파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살인파, 개혁파의 주장이 되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뭐냐 김여사화예요. 자, 우리나라에 궁궐에 나무가 있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도요 이렇게 악용당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건 이게 이제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심양에 있는 자금성도 가봤고 북경에 있는 자금성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황량하기 거지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한때 심양에다가 말이죠.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심양이 중국 천나라를 통일했잖아요. 이때는 뭔 언어를 썼는가 하면 만주족 언어를 썼습니다. 만주족 언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실은 어떠냐? 만주족 언어. 만주족 언어가요. 황족. 지금 황족으로 보호돼 갖고 있는 중국에 10명 안팎의 사람들만 만주족 언어를 쓰고 만주족 언어가 쓸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알았어요? 자,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6,000개의 언어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통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언어의 경쟁 시대예요. 말의 경쟁 시대다 이 말이죠. 언어도 경쟁력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다 서로가 비교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어도 경쟁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언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예요. 세계에서 최고다. 예, 맞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요, 하이노 박사가 미래학적 트렌드에서 어떻게 얘기한가 하면요. 한글이
우리 언어 한글이 말입니다. 2020년대가 되면은 세계의 공용어로 등장할 거다. 미래학적 트렌드에서 하이노 박사가 그렇게 예측을 했다 이 말이죠. 엄청나죠? 이런 한글이다 이 말이죠. 자,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또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길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언어 도단의 입장처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말의 길이 끊어진 정에 들은 자리다. 정에 든 자리다. 언어 도단의 입장처. 한글로 번역을 하면요. 언어의 도가 끊어진 정에 든 자리. 그 자리가 이런상 진리의 첫자리다. 이렇게 제일 첫 이런상 서문의 첫 구절에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이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이든지 간에요. 제일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구절의 문장을요 이해하면은요 자기가 그 문장이 말입니다. 그 글이요.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제일 첫 구절에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론상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설명을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제. 그래서 입정처는요,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은 요걸 한 더 하고 가야겠네요. 여기서 언어를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장도 말합니다. 글도 말합니다. 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속에는요, 언어 속에는요, 이 언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글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나 문장이나 글로 글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글의 길이 끊어졌으니까는 글로 표현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징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제일 첫째 한 설명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상징을 설명할 때 제일 첫째 설명이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 말 했죠?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극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론상으로 상징으로 그려주신 이 이론상은 언어와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말이죠. 언어와 문자는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한 방법이 상징적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언어와 문장, 글의 도가 끊어진 정해진 자리다. 정해진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문장과 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입정처예요. 자, 입정처. 정해진 자리다. 정해진 자리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사유합니다. 생각하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생각이 쉬워보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정에 들게 만들었다. 정에 들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놓는다. 생각을 놓는다. 그 생각이 놓아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가 이런 진리의 최성자리다. 이렇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언어도단의 입정처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을 놓아라. 생각을 놓아라.
생각을 잊어버리라. 잊어버린 그 자리에 생각이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말이죠. 이게 잘 안 잊어집니다.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요. 그걸 놓아버린 거, 잠깐이라도 놓아버린 그 자리가 입정체 자리다 이 말이죠. 어제 지금 우리 원광대학에서 마음인문학을 하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다가 마음인문학에 대한 입정처 드는 훈련을 소리 명상으로 한답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경종을 땡 치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조용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이들이 복잡할 때 한 번씩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또 하면은 똥챙 치면은 또 조용해집니다. 이 연습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반복하니까요.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요. 땡 치기만 하면은 조용해져 버린대요. 그리고 10분, 15분을 딱 이러고 있는데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 마음인문학에서 지금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제가 얘기를 듣는가 하면 구례 원광 어린이집에 있는데요. 그 원광 어린이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도요. 초등학교를 갔대요. 여기 졸업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가니까요. 그 초등학교에서 모인 학생들 중에서 집중력이 가장 특출한 사람들이 다 원광 어린이집 나온 사람. 좋죠?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데 보내야 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소리 명상이래요. 소리 명상. 이건 입정체에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입정체에 드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단련들을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마음인문학에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는데요. 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하는데요. 과거 선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경봉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옥타임 들어보셨죠? 근데 못 만나뵀죠? 예. 경봉스님 들어보셨습니까? 회성님 안 들어보셨어요? 지타님도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양산 통도사예요. 통도사에 이 극락암이 당신이 계시는 곳이. 여기 계셨어요. 여기 계셨을 때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극락암을. 그래 이제 여름이니까 더울 때 아닙니까? 방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 때 양산에서부터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극락암까지 말이죠. 택시를 타고 쫙 들어갔어요. 그 극락암에 탁 들어가니까 극락암 위에 누위에서 스님이 한 분 탁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계셔요. 근데 가만히 차를 타고 들어가면 보니까 스님이 말이죠. 참선을 하는데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졸아요. 그지만 우리 차가 옆에까지 쫙 가니까 차 소리가 웅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치하고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보고 참. 여러분들은 보면 교도님들은 보면 아이고 스님이 선하다가 졸고 앉았네 이렇게 흉볼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러더라니까요. 왜냐하면은 나도 아침에 선하면서 조는데 스님도 조는구나. 그래서 동질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내려와요. 어찌그 오셨습니까? 경봉스님을 좀 뵈러 왔다. 그분이 경봉스님 상자예요. 그러시냐고. 그러지만도 이리 들어오라고 하지만도 우리 이제 앉혀놓고는 경봉스님 상자가 이제 처음에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살살 물어요. 그 물은 게 이제 묻는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님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아니, 이치적으로 자꾸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는 경봉스님 뵈러 왔지, 경봉스님 상자하고 토닥거리려고 말싸움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옆으로 돌려버리고 핑핑 해버렸어요. 이게 자기도 눈치챘을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하고는 싫어하는구나. 하지만도 들어가신만도 경봉스님을 90된 노인을 모시고 부축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길래 우리가 있어가지고 경봉스님에게 절을 한 자루를 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꼿꼿이 서서 이렇게 받으시라고요. 앉아시서. 그러면 탁 절을 받고 딱 나디만 경봉스님 하신 말씀이 극락의 길이 없는데 어찌 왔냐? 대답해봐. 극락의 길이 왔는데 없지 왔냐? 왜 극락의 길이 없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왔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가기 전에 경봉스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갔다니까요. 어떤 정보하면요, 경봉스님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첫 질문이 극락의 길이 없는지 어찌 왔냐 이것만 묻는단다.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대체로 딱 묻는 것이 극락의 길이 없는지 어찌 왔냐 대답해봐. 옳다 됐다 아닙니까? 대답을 하면은 지어 박히는 거예요.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스님, 극락이 무엇이간데 길이 없습니까? 저를 물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극락에 길이 없는데, 극락이 무엇이간데 길이 없습니까? 도로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해 줘야 합니까, 이제? 스님이 딱 뭐라고 하면, 앞에는 한 점, 뒤는 두 점이다. 그리고는 하하하 하고 웃어줘요. 그래서 스님이 웃길래 나도 따라서 하하하 하고 같이 웃었어요. 앞에는 한 점, 뒤는 두 점. 그때 내가 와서 따라 웃을 때 몰랐거든요. 나중에 생각했어요. 앞에는 한 점. 네 마음이 극락이다 이 말이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스님이 묻기 전에 내가 계속 질문을 해야지 내가 이길 거 아닙니까? 스님한테 제가 뭐, 스님. 이래갖고 한 문답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난 게, 스님, 제가 바로 문답 또 질문을 했어요. 가끔 신도 집에 가시면서 방문도 하시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잘 물었죠? 신도 집도 가시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경봉스님 하시는 말씀이 대학병원 원장이 어디 왕진 가나?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쪼무레기 의사들이나 왕진 가지 원장 의사는 안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은 원장 의사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 이 대학병원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밌죠? 자, 몇 명이나 됩니까? 1033, 후삼삼이다. 앞에도 33이고 뒤에도 33이다. 이 말이에요. 이 뭔 말인가 모르겠죠? 이 천하 쉬운 얘기 말이에요. 자, 천하 쉬운 말이니까.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건강경 할 때 이게 했습니다. 금성님 생각나요? 안 했어요? 알아, 건강경을 안 했구나. 지금 부처님이 어떻게 물으시는가 하면 간지스강 있죠. 항하 강가에 있는 모래수 있죠.
그 모래수만큼의 항하, 그 많은 항하가에 있는 모래수 몇 개가 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대답이 심단이다.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세요. 항하수 모래가 있죠. 항하수가에 모래가 있겠죠. 그럼 모래수만큼의 항하, 그 많은 항하에 있는 모래수, 그 숫자가 몇 개냐? 그런 게 심단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단 말이죠. 이 구절에다가 야부선사가, 중국의 야부선사가요, 야부선사가 송을 붙이기를 전삼삼 후삼삼이요. 앞에도 셋셋이고 뒤에도 셋셋이다. 그 많은 항하에 있는 모래수를 이게 하나 둘 셋 넷 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뿐이다. 하나다. 삼삼. 이거 다 3이죠. 앞에도 3이죠. 뒤에도 3이죠. 3 하나뿐이다. 3 하나뿐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 대학병원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전삼삼, 후삼삼 이러고. 아유. 그러고 나더만 원불교 그거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는고 묻으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후삼삼 전삼삼입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경봉스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금방 배워갖고 한다요. 금방 배워갖고 한다요. 배워야지 금방.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기 전에 계속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안 지지. 이래갖고는 이제 얘기가 하는데 상자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테스트 했는데 우리를 경봉스님한테 오면은 지혜 바뀌고 꾸지람만 듣고 가는데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면 야야 이거 오늘 저 소중한 손님들 왔다요. 가서 공양을 좀 내오니라 그러실 때. 그러니까 상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님 우리는 스님한테 오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 공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거라. 절에서 공양을 받으면 삼세업장이 녹아난다. 그러지라는 거예요. 절에서 공양 받으면 삼세업장이 녹아난대.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를 먼 경봉스님은 삼세업장을 녹이는 절에 음식을 만들어 놔서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여름에 카스테라가 나오더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카스테라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절에 있었으니까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놈을 먹고 경남교당에 왔는데 설사가 쫙 나는데 내가 삼세업장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싹 빼냈습니다. 제가 어짱 싹 빼냈다니까요. 어짱 싹 빼냈. 자, 이 경봉스님 하신 말씀이 전부가 뭔가 하면요. 이게 다 뭔 자리 많은가 하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 맞죠?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말입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못하니까. 그 진리의 첫자리, 본첫자리를 언어로, 말로 하면은 틀려버렸어요. 틀리니까는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 아닙니까? 그 극락이 뭐냐? 앞에 한 점, 뒤에는 두 점이다. 네 마음이 극락이다. 맞죠? 마음자리. 네 본래의 마음을 반주하면 그거 자기가 극락자이다. 그래서 이 경봉스님은 항상 극락암에 계시면서 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극락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생 동안을 이 어른이 그 일하고 가셨다 이 말이죠. 그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착실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과거 선사들이 이 진리의 본처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자리를 언어로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고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뭐를 사용했습니까?
언어와 글을 사용했죠. 맞잖아요. 언어도단 입정체라고 하면서 언어와 글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죠? 사용했어요. 이 사용한 언어도단의 입정체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진리의 첫자리를 가장 적실하게 표현한 문자다. 문자역 언어다. 아시겠어요? 맞죠? 이론상 진리의 첫자리를 말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실하게 표현해 주신 문자가 뭐냐? 언어도단의 입정체다. 그래서 이 한계를 말이죠. 극복했어요. 언어도단의 입정체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상징으로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극복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극복한 그 단어가 언어도단의 입정체다. 우리는요 이론상 서문 맨날 외우죠. 외우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대종사님께서 적실하게 말로서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진리자리를 말이죠.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 글과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참 우리가 재밌습니다. 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